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의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연이어 피해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함께 계속 나눌 거예요. 이 6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상담소까지 오게 되는 그 특징이거든요. 이 특징은 뭐냐면 과거의 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으로 과거의 언어를 쓰고 과거의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나는 그 상황이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과거에도 나는 그런 걸 경험했고 과거에도 그런 걸 느꼈으니까 지금의 이 현재에 일어나는 이 상황도 과거와 별 다를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어를 쓰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고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은 없고 과거에 이러한 상황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고 있고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과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의 삶을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 그리고 성장이 없었다 한다면 나는 과거에 머물러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과거가 내 발목을 붙들고 나를 가둬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향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현재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현재에 있는 사람들과 즐거워야 되는 거고 현재의 내 삶에서 현재의 나로서 나에게 만족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괴로웠던 이 삶에서 나는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사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과거의 사람으로서 너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병원에 가거나 상담소까지 오게 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거나 상담소에 오기 전에 나의 생각은, 나의 언어는, 나의 감정은 지금 어느 시점에 놓여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7번째 특징은 이 역시도 피해의식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어쩌면은 이것도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많냐면 피해의식적인 생각으로, 사고로 피해의식적인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피해적인 사실과 피해적인 감정으로서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언어가 길어요. 생각이 길고 생각이 많아요. 문장이 괜찮아, 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스토리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나하고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본 것 같은데 그냥 쓱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뭔 일 있나 보지, 나중에 전화를 하든지 나중에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지금의 자기 일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상황으로 자기를 끌고 나가요. 근데 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뭐야? 왜 나를 피한 거지? 나는 분명히 봤는데 뭐 예전부터 나한테 살짝 그 표정이 안 좋더니 나한테 감정이 있었나? 길거리에서 날 모른 척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알기 싫은 거야? 이렇게 뭐 괜찮아, 별거 아니겠지, 다음에 뭐 연락을 해보든지 뭐 물어보면 되겠지 하고 끊어져야 될 이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스토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많다는 것 자체도 좋지도 않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밀어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스토리로 만들면서 없는 상황과 없는 감정까지 만들면서 나를 더 괴롭히는 거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나는 저 사람한테 하찮은 존재야.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나는 늘 당하고 나는 어디서든지 대접받지 못해. 라는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많은데 이 생각 중에 깔끔하게 명료하게 한 단어, 한 문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언어를 사용해서 스토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나중에는 나 자신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피해 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잃게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순탄한 삶이에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을 부러워해요. 저 사람은 참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지? 저 사람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쟤는 능력이 좋은가 봐. 승진도 하고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자기는 과거 5년 전과 그리고 지금의 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런 왜곡적인 사고라던가 아니면 나의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나 이런 감정들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모든 상황을 불행과 부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불행한 삶 그리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굴곡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일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순탄한 삶이 없어요. 항상 어디서든지 일이 터지고 그리고 고민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이러한 걸로 나의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는 자체를 잃어버려요. 이것은 내가 너무 피해 의식 속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그 모든 시간을 나는 당했다 아니면 피해를 입었다 나는 상처를 받았다 그걸로만 살다 보니까는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마저도 쓰지 못한 채로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피해를 당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외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나는 인생 왜 살았지? 뭐하고 살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었어? 라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나서 원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는 어쩌면 그 피해의식을 당하고 있었던 그 순간, 그 시간, 그 기간에도 능력이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 재능이 많았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쏟아도 짧은 이 시간에 나는 온통 당했다 아니면 상처받았다 아니면은 누구로부터 괴로움을 입었다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나 자신을 놓쳐버리는 거죠. 나 자신을 지워버리고 산 거죠. 나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 것이 나중에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삶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주변에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조차도 나는 피해의식적인 생각과 피해의식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내 곁을 떠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와버리면 나는 내 주변에 남는 사람, 좋은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건강을 잃게 돼요. 이것은 마음의 건강과 그리고 육체의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의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거리감을 두면서 대인 기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공황장애라든지 불안 증세라든지 아니면 이 다른 외에 마음의 질병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질병들조차도 내가 치유하지 못하면 나는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피해 의식이 좋은 것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를 끊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피해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가둬놓고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죠.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피해의식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피해의식이 좀 강한 것 같아. 나는 피해의식이 좀 많은 것 같아. 이거 먼저 의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을 대하면 아, 내가 피해의식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저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신하는 것 같아.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짧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를 또 내가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아, 내가 피해의식이 있어. 이것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은 다시 얘기하면 부정적인 사고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되돌아와서 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은 결국은 내가 남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이것이 남으로부터 계속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강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인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할 때마다 결국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가해자가 돼서 나를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깨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을 단순하게, 그리고 언어를 단순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은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간단한 것도 스토리로 만드는, 그러니까 짤막한 문장도 스토리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면 되지. 아니면 뭐 무슨 일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을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 아, 저 사람 나한테 감정이 있는 거야? 지난번에 나한테 표정이 안 좋더니만 계속 감정이 있었네 라면서 계속 꼬리를 물면서 스토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뭔 일 있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짤막한 문장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잘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 스스로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 스스로가 계속 나에게 만들어줘야 되는 생각과 감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런 피해의식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에 물어보면 되지 하고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게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나 스스로를 전환시켜주는 연습,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는 피해의식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내가 이제 상대가 나한테 좀 언짢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도 감정이 있는 거고 나한테 어떤 불만이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 무슨 오해가 있나 보네,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나 보네, 그러면 좀 얘기를 해봐야지. 이렇게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 아, 저 사람 나 싫어하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언젠간 끝날 줄 알았어. 그냥 좀 뭐 끝내면 되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 나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그냥 오늘 이후로 우리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고. 이러면서 내가 받은 그 감정이나 생각을 중간을 찾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멈춰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 감정과 생각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아니면 도 흑과 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1번이 아니면은 나는 100번인 거예요. 1번과 100번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누리거나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나는 1과 100 두 가지의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이 중간들을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피해의식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나한테 이렇게 몰려올 때마다 나는 일단 멈추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끝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내가 자꾸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중간, 나는 이 중간을 많이 가질수록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여유가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몰아붙이지 말고 중간에 경우의 수를 많이 갖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옅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상처 속에서 치유하지 못한 채로 상처가 곪아 터져도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왜? 피해를 입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나 스스로도 이것을 막지 못했고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이것을 나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지난 시간이고 나는 어른이 된 이 시점에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고 나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은 삶의 도둑을 맞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느 날 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들어서 집에 들어오니까는 집이 이제 온통 다 발가락 뒤집어진 거예요. 장롱 서랍에서 막 여기저기 옷 다 삐져나오고 내 소중한 물건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집은 엉망진창이 되고, 이 상황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망연자실한 거죠. 아,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다 잃었어. 잃을 거 다 잃었고 나는 이제 여기서 더 회복할 것도 없고 나는 여기서 더 해결할 것도 없어. 나 그냥 끝났어.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상황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내 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두 번째는 도둑이 들었어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감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피해를 당했고 그리고 손해를 받고 그리고 내가 잃은 것이 너무 많아.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더 내가 다치지 않도록,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집안을 정리하면서 내가 잃은 것들을 확인하겠죠. 내가 손해보고 피해 입은 것들, 피해 당한 것들을 확인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피해 당하고 잃은 것 중에 내가 나 스스로 이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열심히 일해서 이건 또 마련할 수 있는 거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잃었던 것을 다시 만회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피해의식으로 내가 망연자실하고 내 삶을 놔버리면 나는 도둑맞은 상태로 그냥 내 인생을 그대로 놔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도둑맞았어요. 내 행복도 도둑맞았고 내 평안도 도둑맞았고 내 사랑도 도둑맞았고 나의 모든 것을 도둑맞았다 치더라도 내가 여기서 이 도둑맞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만회해서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은 행복으로, 더 좋은 기쁨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나는 도둑 맞았을 때보다 도둑 맞고 나서 더 큰 어른이 되는 거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어쩌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의식으로 나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그냥 내가 도둑 맞은 채로 살기 때문에 과거에 도둑 맞은 그 채로 나는 다 잃어버렸어. 나는 거지가 됐어. 나는 내 몸도 내 정신도 다 피폐해지고 나는 거지가 됐어. 그냥 나는 이러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과거에 도둑 맞은 거지야. 지금도 거지고 미래도 거지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도둑 맞았어.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나는 잊고자, 그리고 나는 그 잃었던, 피해 당했던, 그리고 내가 뺏겼던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채우면서 지금은 더 누리면서 살고 있어. 이러한 감정,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나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주 마녀의 하루 중 5분은 여러분들
삶에 도둑 맞았다. 나의 행복한 감정 아니면은 내가 누려야 될 이런 평안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 도둑 맞았다 할 때 지금부터라도 이 도둑 맞은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잃었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